야,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자, 오늘 제 머리 스타일이 아주 예쁘죠? 정의선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지금 오늘의 코드 읽어주는 남자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자, 오늘 계획이 오늘 할 게 뭐였냐면은, 자, 지금 현재 은행관리 고객 프로그램, 지금 6장에, 여기가 아니다. 대시보드, 10장, 10장의 챕터 3 하면서 대시보드, 현황판이죠. 대시보드라는 게 현황판. 현황판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구현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따 코드로 일단 보여주고 코드로 이따 읽어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은행 관리 은행 고객 프로그램이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자, 현재 이제 어떤 고객들이 거래가 있고 이출금이 있고 송금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황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단으로 오게 해야겠구나. 자, 상황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판이 지금 현재의 총 고객 수는 몇 명이고 계좌 수가 몇 개고 그렇게 하고 최고의 잔액은 최고 잔액이란 말은 이제 현재 어느 고객이 한 사람이 고객이 최고로 갖고 있는 고객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은행의 총 예금액과 평균 잔액을 이렇게 이제 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거래 건수, 오늘의 출금 건수, 오늘의 입금 건수 그런 게 이제 표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뭐 출금을 한다거나 오늘 출금을 하면 아니, 입금을 해볼까? 자, 입금하면은 자 여기다가 정순철이한테 입금을 하면 여기가 이제 봐보세요. 이제 자세히 봐보세요. 이게 싹 바뀐다고. 자, 오늘 입금액이 오늘 이게 총 이게 계산이 될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방법이 옵저버라고 해서 일단 이거 테스트를 하고 자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오늘 한 300만 원 입금을 했다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오케이 하면은 자 바뀌었죠? 방금 바뀐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고객의 통장을 보여줍니다. 고객의 통장을 보여줘. 어, 오늘 입금 자 300만 원. 뭐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나? 오늘 8월 1일인가? 자,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딱 해줍니다. 입금액, 자, 맡기신 금액. 내가 방금 300만 원 입금하지 않았나? 여기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찍어버렸네. 어쨌든 간에 이게 딱 바뀌는 거 봤죠? 이렇게 이제 현황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걸 구현하는 건데, 이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했냐? 대시보드.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 다이얼로가 뜨죠. 그러면 다이얼로가 뜬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은 거래에 대한 어떤 통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알려주게 되는데 자 다이얼로그를 실행하게 되죠. 대시보드 다이얼로그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현황판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업저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업저버 관찰자. 근데 지금 업저버는 이 업저버 파일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추상 클래스를 만들죠. 그러면 여기다가 업저버를 이렇게 하나 넣어주게 되면은 업저버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다이얼로가 불러지면서 업저버가 불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업저버는 추상 클래스 이게 업데이트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가 이게 구현이 돼 있나 그런 걸 얘가 이제 자동으로 확인을 해요. 여기서 그럼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라는 이런 거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걔는 이제 그 업저버는 이 얘기를 확인을 하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왜 안 되냐면은 자 Q 다이알로그도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을 해서 안 됩니다. 충돌을 해서. 충돌을 해서. 그래서 업저버 개념은 다른 데서 써야 돼요. 다이얼로그 동시에 쓰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트에 등록을 해가지고 업저버가 호출이 되면은 여기서 당연히 노티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등록되어 있는 업데이트 개념 그런 저 다이알로그의 어떤 객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업저버로서. 그럼 업저버의 다이알로그 객체가 등록이 되고, 여기에 레지스터가 등록이 되면은, 업저버가 등록이 되고, 그럼 여기는 뭐 다이알로그 객체가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이알로그 객체는 여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업데이트를 실행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재는 이제 이걸 못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업적어는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일이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그 업저버 개념 대신 그냥 뭐 이렇게도 쓴다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에, 이렇게 보면은 자 다른 입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입금에 대한 이렇게 객체를 받아고 이 대시보드 여기에 보면은 입금이 알려있으면 대시보드에 업데이트를 해라 그렇게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은 그 업저버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 뭐 다른 것도 동시에 이게 실행되면 다른 어떤 클래스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업저버 개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어, 뭐야, 상속을 시키면은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클래스들한테 이렇게 쫙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까지 어느 정도로 이해는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다이얼로그랄지 그런 추상 클래스가 다른 추상 클래스와 같은 추상 클래스 사용하는 저 상속자가 있을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쓰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의 어떤 구현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그냥 단순한 대시보드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보면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이 다이얼로그 안에 예, 이 대시보드라는 다이얼로그인데 대시보드라는 다이얼로그 안에 이런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구현이 됐어요. 이게 이제 프레임인데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프레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에 어떤 어떤 내용을 갖는데 컨텐츠를 갖는데 자 고객이 있고 뭐 계좌 수 이런 게 쭉 있잖아요 리스트가 그러면은 얘는 하나하나가 대시보드 카드라는 프레임을 갖는다. 프레임을 갖는다. 여기서 따로 이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자, 거기 하나에 대한 프레임이 디자인돼 있고, 어,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라벨링 되어 있는 거기 내용에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서 대시보드 카드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게 이제 하나씩 어떤 독자적인 객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어떤 대시보드 객체들은 그리드라는 레이아웃에 포함이 된다. 캠퍼스 안에. 그리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컬 레이아웃이 있고 호라이즌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뭐 수직 정렬, 수평 정렬인데 이 그리드 레이아웃은 이렇게 그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뭐 가로 세로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이제 엔간한 것은 자동으로 정렬해 주거든요. 얘가 이제 그 크기와 행열을 지금 뭐 두 칸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몇텐 그렇게 해줬는데 그건 자동으로 해준다. 크기를 봐서 얘가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그리드 레이아웃을 써서 이 객체들을 그리드 레이아웃에 애드 이젯을 해주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은 여기서 일일이 이제 이렇게 뭐 0에 하나, 0에 둘, 뭐, 1행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수동으로 주어졌잖아요. 수동으로. 수동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정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디자인 어떤 그 흐름이 있으면은, 아, 저, 이렇게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이 업데이트는 이렇게 뭐 여기서 해주는 이유는 다른 데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인식할 수 있게끔 아마도 그뭐 출금과 입금이 됐을 경우 얘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이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개념상 업데이트구나라는 그런 것을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한 거죠. 그냥 로드 스태틱스 뭐 그렇게 하면 로드 통계, 로드 스태틱스 하면 뭐에 대한 로드 스태틱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다이알로그 뭐 대시보드 다이알로그 업데이트다. 그러면 대시보드 다이알로그 업데이트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경로가 하나를 더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여름 직접 호출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떤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까지 어떤 구현을 했는데, 자, 다음 해야 할 게 뭐냐? 다음 해야 할 게 뭐냐?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쓸모 있는 뭐 이왕 하는 김에 모든 개념을 다 배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표본을 만들어 놓은 표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대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구조 설계랄지 그런 걸 할 때에 어떤 표본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음에 뭐 어떤 것을 개발할 때에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시보드까지 이제 백업도 이제 우리가 거래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내역은 검색 저해는 이렇게 이미 구현이 됐잖아요. 구현이 됐다고. 자, 저해 같은 경우는 이게 거래 내역이라 해서 이렇게 거래 내역을 하면은 이렇게 쭉 자기 통장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거래 내역. 지금은 이제 통계를 할 건데 통계 다음은 이제 통계 얼굴 거래 통계 입출금 비율 통계 뭐 계좌 종류별 통계 VIP 고객 통계, 뭐, 톱10 고객 통계, 거래 금액 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뭐, 거의 뭐, 은행 수준이지, 은행 수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단계를 스테이틱스라는 것은 어떤 상황 통계냐, 스테이틱스, 어떤 스테이트라는 게 이제 어떤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다음에 CSV 파일로, 나중에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CSV라는 게 뭐냐면은,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예요. 이게 뭐 어떤 이게 콤마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어떤 값들이 예, 월별 이런 식으로 해서 헤드라인을 헤드의 어떤 머릿말을 이렇게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리는 뭐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분리돼 있다. 뭐 그런 뜻의 어떤 얘기예요. 그리고 뭐 자바 같은 제이슨 같은 거는 자바스크립트 세퍼레이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죠. 자바스크립트 센텐스인가 뭐 어쩐가 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형식을 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우리가 좀 읽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CSV는 그냥 어떤 일상적인 단어로 우리의 어떤 단어들을 나열이기 때문에 CSV는 그냥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백업 따로 있고 거기는 거래 내역에 대한 백업이고 여기는 또 여기 어떤 통계에 대한 백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뻥 났다고 그러냐 뻥 났다고 깨쳤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은행도 자기의 거래 장부가 이렇게 이제 막 적어도 한 세 개 정도는 백업을 해놨을 거라고. 자, 세 개 정도는 백업을 해놓고 자,
뭐 국내에다가도 뭐 그런 그 백업 그 저거 뭐야 그 데이터 뱅크 같은 거 백업 데이터 국내에도 있고 뭐 해외도 하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뭐 국내에 재난이 났을 때에 뭐 전쟁이 났을 때에 어떤 시스템이 파괴가 됐을 때 그거 백업 해외에서 있는 거 안전한 뭐 스위스라지 그런데 우리가 그 조선왕조 500년 그 저 왕조 실록도 보면은 그 어떤 뭐 절간에다가 한 군데 해놓은 것이 아니고 세 군데다가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없어. 그런 나라 그런 뭐 왕조 실록이랄지 그렇게 기록 문화가 잘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왕조가. 이게 우리나라는 그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그 IT 시대의 어떤 그 그런 운영 방식 뭐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지금 이 사회가 한 7번 리셋됐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 그런 게 나와. 천부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 언어로서 어떤 그 과학적 원리와 인문학적 원리와 모든 것을 이렇게 몇 마디로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딱 적어놓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만큼 이건 세상이 이번 세상뿐만이 아니고 세상이 이게 리셋된 것 같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그렇게 디지털 문화에 쫙 최적화된 문자를 개발할 수 있었냐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그 조선왕조 실록이랄지 이런 것도 백업을 해놓은 걸 보면은 한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 하는 거야. 그래서 뭐저 6.25 때 전쟁이 나서 이쪽이 파기가 됐는데 다른 데가 있고 그런 카피본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역사가 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못 삼키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들이야. 그런 이유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룡 시대 이제 그 백악기 백악기인가 백악기 쥐라기인가 순서를 모르겠는데 공룡 시대가 지난 거기서부터 지금 6,500만 년이 지났어요. 6,500만 년이. 예? 자, 우리가 뭐 300만 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어떤 화석이 300만 년 전이라거든.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300만 년이 그런 걸 떠나서 어? 자, 우리가 그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 그러거든. 뭐 그 40만 년 수메르 문명이 뭐 지금부터 뭐 4천 년 전인가 그런 거잖아요. 4천 년 전인가. 이집트 피라미드가 뭐 4천 년이니까 그 이전에 뭐 그 어떤 1만 년 전, 4천 년이니까 1만 년 전 역사 이전. 이게 뭐 그 수메르의 어떤 그 시친의 지구 연대기를 보면은 기록이 보면은 이미 40만 년 전에 어떤 그 지구부터 이렇게 그 역사가 기록돼 돼 있거든요. 근데 40만 년은 어떻게 보면 짧아. 최소한 지구의 역사를 천만 년, 한 2천만 년을 줘야 되지 않을까? 2천만 년 전부터 우리가 지구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나고지고 하는 그런 반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이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 고조선의 어떤 문명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어떤 이렇게 소멸한 어떤 정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건 또 시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백업본도 세 개는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현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그 간 거, 로그인, 이제 그건 좀 우리 이게 거꾸로 하잖아요. 지금 거꾸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뭐냐 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백엔드를 완성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프론트엔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그 뼈대를 세우고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거죠. 간판 야 우리 집 뭐 빌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 프레임 구조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테스트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합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EXE라는 것은 execute, 그래가지고 저 빌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 텍스트 버전에 이렇게 원본 코드를 이게 배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드를 해야 돼요. 빌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거 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하나하나 이게 완성해 나가는 것도 참 대가리 아픕니다. 참 대가리 아파요. 그냥 한 번에 쫙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어, 이렇게 뭐 나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배워서 못하냐 그러냐 사람들은 그래요. 그 배워서 못한대 그래. 다 AI가 해주는데 그래서 야, 그 AI도 누가 만 사람이 만들었지. 그리고 이런 거 이건 뭐 밥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고상한 취미잖아. 아 이런 취미가 어디냐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접근성도 좋잖아요. 요즘 그 포크레인도 배우고 싶다고 그러죠.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도 있고 그 RC 포크레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그 RC 포크레인 하면 오히려 그 저 초보자들한테는 이 시험 보는데 방해가 되는데 우리는 야 이미 몸에 이제 세포 기억이기 때문에 뭐 RC도 이렇게 어, POV라고 그런가?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쓰고 하는 거 진짜 똑같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 시설이 저기 우리 그 목포에 가면은 그 뭐 산업대학교 거기 다 있는데 다 있더라고. 이번에 교육받으러 가서 보니까. 근데 이게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할 줄 몰라서 왜 방해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RC 포크레인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얘도 카메라 돌아가고 해서 이렇게 뭐 진동 의자를 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감각이 전달되는 그런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기름 떼가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RC 포크레인도 동작이 이 컴퓨터로 이렇게 동작이 나오게 잘 나와요. 진짜 포크레인처럼 잘 나오는 거다. 그게 한 가격대는 있어요. 한 1,5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뭐 1,500만 원이라 해도 뭐 중고 포크레인 정도잖아요. 그래서 중고 포크레인이나 일단 뭐 대형 포크레인은 뭐 중고라 해도 몇 천만 원 하는데 1,500만 원이라면은 충분히 고급형 RC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도 이렇게 뭐 우리가 작업도 이렇게 가르쳐 볼 수, 단순히 조작뿐만이 아니고 작업하는 방법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보조 어떤 컴퓨터 어떤 레벨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작업하기 쉽다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도 포크레인도 아마 인공지능이 할 것 같아. 그럼 인간은 뭐 하냐? 인간은 그냥 놀고 먹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놀고 먹고만은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같이 거창한 취미라도 가져라 이 말이야. 거창한 취미라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거예요. 이게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에,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들이죠. 자, 안녕히 계세요.